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 통행 도로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2차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소환된 이유는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내일 시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죠. 피의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입원 중이어서 1차 조사 때랑 마찬가지로 병원 방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분 길게 조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조사해야 될까요? 일단은 1차 조사의 경우에는 첫 조사였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일단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1차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확보한 증거물과 사실관계 확인을 맞춰보는 그러한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2차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는 사실 이제 본인은 역주행인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점 그리고 본인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한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승자인 부인의 경우에는 페달을 밟았는데 이상하게 더 가속이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진술이 이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반적인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사는 예.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수 지금 사망하거나 부상한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이 이제 두 대와 충돌을 하면서 이러한 그 대물 피해도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부분일 텐데 부상을 입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모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죠. 일단은 부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목격을 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본인들이 이제 굉장한 부상을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이제 경황이 없어서 당시 사실관계라든지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진술을 조합을 하다 보면 실체 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경찰이 집중할 부분은 일단은 차량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왔는지는 다 알려지고는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각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예.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자의 반응이라든지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잘 목격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 도로인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역주행이구나 싶어서 이곳을 빠르게 빠져나오려고 좀 사고가 났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일단은 경찰도 그 부분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요. 예.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역주행 사실을 뭐 인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예. 거기까지 밝혀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좀 맹점이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실관계보다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운전을 할 때에 당황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할 수 네. 있는 그런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가해 운전자가 이제 뭐 회복을 하면서 퇴원을 하게 된다면 경찰이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집중적인 조사,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 압수수색이라든가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그런다면 이게 추후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건가? 보통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첨부를 해서 보내더라도 법원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실 그 상황 자체를 두고 봤을 때 그 운전자의 내심의 문제가, 그러니까 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급발진인지 여부 밝혀내기 굉장히 힘들고요. 국과수의 차량 맡겨서 지금 뭐 정밀 검사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급발진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역시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 자신도 굉장히 상황 자체가 위중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상 진실로 나오는지 거짓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단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짓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자체에 대해서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기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이 사고는 급발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나머지 증거들을 첨부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제 거짓이 나온 그러한 그 결과까지도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심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는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그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이 주 목적일까요?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그런 뭐 범죄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예.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과는 조금 필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그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예. 그 이후에 사실은 당사자도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떠한 주거지라든지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에 유의미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사안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미 제출을 하지 않고자 했을 예. 때 예. 그럴 때 사실 휴대전화에 사고 직후에 뭐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수수색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떠한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좀 시간은 사실 있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늦어진 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당사자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어쨌든 아내도 그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증거가 뭐 분실됐을 것이라든지 멸실될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뭐 회피의 목적이 있어서 휴대전화를 다 이제 삭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 넉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국과수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일까요? 일단은 본인이 주요하게는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과연 차량에 정말 결함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 사고가 발생했던 주요 원인이 본인이 브레이크 제동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과수의 차량도 맡겨서 좀 정밀적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현장에서 이제 뭔가 완벽히 재현을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시 상황을 보고 도로 상황이라든지 관련해서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영상을 좀 맞춰보는 그러한
개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밝혀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강릉에서 있었던 도연이 할머님 사건과 비교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차량 통제까지 하고 완벽히 거의 재현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급발진이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명하기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경찰이 봤을 때는 이 클락슨 경적이 울렸는가 안 울렸는가, 경적이 안 울렸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운전자가 경적을 만약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로 작용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고, 그러니까 이제 인명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운전자가 다 했는지 이 여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블랙박스 상에 어떻게 좀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는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 경적 소리를 울렸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본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했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람들이 많은 인도 쪽으로 그렇게 돌진을 해서 달려가는 것은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내지는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건 양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람들이 본인이 조작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있는 방향으로 돌진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경적을 울린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차량 내부에서 굉장히 핸들을 돌리려는 노력을 해서 그런 예. 회피 노력을 다 했는지 이 부분 과실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 위원장 소식인데요. 지금 예.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주요하게는 시세 조종에 가담을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이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그러니까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주가 매수를 하던 그런 주식 매수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이브의 이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굉장히 높게 띄웠다. 4,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주가를 굉장히 비싸게 매입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시세 조종 행위, 주가 조작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금융감독원의 판단인 것이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저렇게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사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자면 그 시세 조작에 있어서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점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금감원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라고 봤고 실제로 여기에 명백하게 지시 행위를 한 배모 대표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도 혐의점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범수 위원장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의 쟁점은 그러한 배 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장이 인지를 했는지, 인지를 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방조 내지는 지시를 했는지 이것이 주요한 쟁점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주요 행위를 한 배 모 대표의 경우에는 이것이 올바른 행위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불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행위의 연장선 상에서 김범수 위원장 역시도 나는 적법한 투자 행위로 M&A 행위로 알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시 내지는 방조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러한 점을 가려내기 위해서 수차례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거거든요. 소환 조사가 이렇게 좀 늦어진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 자체는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 위원장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 내지는 주가 조작에 이제 주된 핵심 인물이었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더불어서 받고 있는 혐의가요. 이러한 시세 조종 혐의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물론 계열사긴 하지만요. 네.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도 있고요. 더불어서 다른 이제 계열사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총괄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에게 다 확인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위원장,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을 해서 함께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속보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을 내렸죠. 경찰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물론 경찰 수사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게 계속 수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사 수상 범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사 부담이 아무래도 좀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에 경찰의 판단은 이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에 대한 것에만 국한을 해서 사실은 본 네네.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사건은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예. 만약에 외압 의혹을, 그러니까 외압이 없었다 내지는 있었다라는 결론 두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인데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어떠한 잘못이 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는 논리와도 사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외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아무래도 이번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압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압까지도 정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의 논리로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공수처 입장이 좀 궁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직권남용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원론적으로 사실 해석을 해보면 별개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건된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6명이 실제로 이제 입건이 돼서 혐의가 있다, 송치가 된 것이고요. 임성근 사단장과 다른 두 명의 경우에는 불송치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공수처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혐의점을 빼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 여부만을 판단을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론적으로 보면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별개의 사건일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적인 판단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외압도 사실은 없었다라고 결론이 맞닿을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완전하게 또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 변호사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그 변호사의 일단은 공익 제보 의사를 전달받아서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공수처의 혐의점은요. 일단은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중간에 구명의 로비가 돼서 임성근 사단장을 최종 수사 결과에서 보고서에서 빼줬다라는 이제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그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공익 제보를 해서 이제 조사를 받은 내용은 사실은 이모 대표라는 실제로 로비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과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본인이 포함이 돼서 어떤 골프 모임을 주최하려고 했고 실제로 단체에 이제 대화방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실제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까지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